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3년 10월 13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은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점검했는데 해킹 공격에 매우 취약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보안 점검을 했는데 내부 시스템이 쉽게 뚫렸을 뿐만 아니라 이 내부 시스템에 들어가서 선거인 명부에 손대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인데 정말 놀랄 만한 발표가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대규모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해킹에서 뚫린다 하더라도, 해킹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의 투개표 조작, 대규모 선거 조작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원 발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같은 날 반박 입장문을 냈는데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이 보안점검 조사를 했더니 해킹에 매우 취약하더라. 쉽게 뚫렸다. 내부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건 사실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킹을 해서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거나 없는 유령 유권자를 만들어내거나 개표 결과까지 바꿀 수 있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보안 강화를 해야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아주 쉬운 걸로 쓰고 있다든지 계정 관리가 아주 허술하다든지 당연히 국정원이 지적한 부분은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발표가 대규모 선거 조작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이 투개표 시스템은 전자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표부터 투표, 개표, 집계, 이 모든 전 과정이 전자적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들이 몇몇 있죠.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상 해킹에 매우 취약해서 실제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투표, 개표, 집계 모든 전 과정이 전자적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전자투개표 시스템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에 사람의 손길이 투입이 됩니다. 투표에서 개표 과정에서 집계하는 모든 과정에 사실상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투개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킹에 뚫린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실제 투개표 현장에서의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번 국정원의 발표는 사실 좀 모양새가 이상했는데 왜냐하면 이번 보안 점검은 선관위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합동 점검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이 선관위 대응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선관위가 자신들의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그리고 선관위, 즉 합동 보안 점검팀을 만들어서 점검을 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일단 그 내용을 보시면 사전투표 여부를 조작하는 게 가능했고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었고 또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하는 것도 가능했다라고 국정원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개표 과정을 보면은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그 개표 시스템도 보안 관리가 매우 미흡해서 해커가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가 있죠. 투표지 분류기에는 인가받지 않은 USB나 어떤 무선 통신 장비를 무단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얘기로 들리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진 사이버 상에서 가능하더라. 이런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죠. 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 온라인 상에서만 모든 투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온라인 상에서 이런 해킹에 뚫린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2중, 3중으로 더블 체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해킹을 해도 조작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선관위의 반박 내용을 보면 이번 보안 점검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운영 중인 시스템과 장비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된 이런 결과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해야 되고 또 위원회의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조작한 값에 맞춰서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개표 과정에서의 조작이 가능하냐?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관위는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또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이걸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련 공무원, 또 정당별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실제 우리나라 개표 과정을 보시면 모든 과정이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투표함을 열고 테이블 위에 투표지를 다 쏟아내죠. 그러면 사무원들이 선거 구별로 그리고 선거 종류별로 다 분류를 합니다. 자, 분류된 투표지가 어디로 가느냐? 투표지 분류기 쪽으로 이동합니다. 말 그대로 투표지를 분류해주는 기계가 있는데 자, 투표지 분류기가 첫 번째 기계적 보조 장치입니다. 자, 옛날에는 손으로 일일이 다 분류를 했죠. 1번 찍은 투표지는 1번끼리, 2번 찍은 투표지는 2번끼리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인데 과거에 사람이 하던 것을 이걸 기계가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표지 그 묶음을 이렇게 기계에 넣으면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3번은 3번끼리 이렇게 다 분류가 딱딱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자, 1번으로 분류된 투표지를 딱 50개씩 묶는데 묶는 과정에서 한번 다 봅니다. 자, 이 개표 사무원이 자, 1번을 찍은 투표지만 모여 있는 것인지 한번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묶습니다. 자, 2번도 확인을 하죠. 만약에 1번 묶음에 2번을 찍은 또는 3번을 찍은 투표지가 섞여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무효표가 섞여 들어가 있으면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체크가 돼서 걸러집니다. 한 번은 투표기 분류기에서 걸려지는데 두 번째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더블 체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분류된 투표용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투표지 심사 개수기로 옮겨져서 몇 장인지 다 카운트가 됩니다. 자, 심사 개수기는 여러분 은행 가시면 돈 세는 기계 보셨을 겁니다. 지폐를 빠르게 세기 위해서 갖다 놓은 기계죠. 이게 좀 더 사이즈가 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사이즈에 맞춰서 더 크게 길게 제작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자, 여기에 집어넣어서 자, 1번 분류된 투표용지가 몇 장인지 다 셉니다. 2번 또 올려서 몇 장인지 다 카운트를 합니다. 자, 이때 투표용지의 도장이 찍힌 면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종이가 떨어지는데 자, 육안으로 다 지켜봅니다. 지켜보면 1번이 찍힌 투표용지가 떨어지는지 거기에 2번, 3번이 섞여 있는지가 다 육안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참관인 그리고 사무원들이 다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봅니다. 특히 정당에서 파견 나온 참관인들은 더 민감하게 보겠죠.
자, 그래서 투표 이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자, 1번 찍은 투표지가 몇 장인지, 2번이 몇 장인지 다 카운트가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득표수가 집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 묶음을 가지고 와서 개표 참관원들이 다 카운트를 하고 총 몇 장인지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논란이 되는 무효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 참관인들이 다 모인 가운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표부터 뭐 집계부터 분류, 그리고 분류된 투표지를 카운트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다 사람들이 2중, 3중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결국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뭐 개수기와 뭐 분류기 이런 거는 보조장치일 뿐이다. 그러니까 보조장치를 해킹해서 아무리 뭔가 뭐 2번으로 갈 거를 1번으로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더블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은 가능해도 실제 현장에서의 조작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표 과정에서의 조작은 불가능에 가깝다. 자, 두 번째, 사전투표에서의 조작이 가능한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정원은 해킹을 해서 선거인 명부에 손을 댈 수 있었다. 그래서 유령 유권자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그 투표용지에 찍히는 그 청인, 그 도장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개를 탈취해서 무단으로 이 투표용지 인쇄가 가능하더라.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먼저 선관위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통합 선거인 명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사전에 서버 그리고 DB 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사실상 내부자 조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어서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려면 위원회 청인, 투표관리관 사인, 이 두 가지 외에도 투표용지 발급기, 그리고 전용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이런 실제 투표지 인쇄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자, 사전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해킹에 성공해서, 자, 무단으로 인쇄까지 성공을 했다. 자, 최종 투표 조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무단으로 인쇄한 이 투표용지 수천 장, 수만 장을 투표함에 집어 넣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집어 넣을 겁니까? 아니, 이거 뭉치로 투표용지를 넣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 현장에서 투표함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 몰래 내 아주 두꺼운 투표용지를 몰래 반입해서 내 눈을 속이고 투표함에 넣는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걸 피하려면 여러 사람, 거의 수천 수만 명을 동원을 해서 각 투표소별로 파견을 보내가지고 가짜 선거인 명부에 맞춰서 자, 이렇게 수천 수만 명을 동원해서 각 투표소를 방문하게 해서 투표함에 집어 넣어야 된다라는 건데 불가능한 시나리오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가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사전투표 시스템에 기술적으로 해킹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걸 투표함에 집어넣어서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선관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서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국정원이 지적한 이 취약한 보안 상태 당연히 개선해야죠. 국정원이 아니 이렇게 쉽게 해킹에 뚫리더라. 이 상태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당연히 보안 강화를 해야 됩니다. 자, 선관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그리고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 보안 장비를 추가하겠다. 또한 보안 컨설팅 결과 이행 추진 TF를 만들어서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발표하겠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해킹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투개표 선거 시스템이 이렇게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표, 개표, 집계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투개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뚫고 2중, 3중의 더블 체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글쎄요, 이런 국정원 결과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조작됐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 정말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금치 못했는데, 여러분도 이번 보궐선거 패배가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믿으십니까? 해킹은 가능할지 몰라도 부정 투개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